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술관에 가면 오디오 가이드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앞에 서면은 해설이 나오죠. 그냥 보는 것보다 확실히 풍부한 감상이 가능합니다. 다 알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방식도 사용할 만합니다. 물론 그림과 관련한 지식을 쌓아가는 일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는 만큼 보이고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다.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어제에 이어 그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같은 미모, 박현경 씨가 안내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현경 씨가 장우진의 종횡무진 미술 오디세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프닝은 마음에 드셨습니까? 또 푸 할 뻔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프닝 하는 동안에 현경 씨 마이크를 꺼요. 네, 잘하셨습니다. 뿜을까 봐. 좀 이렇게 진실에 근거한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우리가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바꿔야 돼요. 이거 우리 박현경 씨 미모를 좀 이렇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강력하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바꿔달라고. 네, 저도 원합니다. 그럼 이제 알았어요. 선글라스랑 이렇게 복면 쓰고 나가고 복면가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오려고 이제 미스 코리아 미장원에 한 번씩 들려서 오시는 거 그럼 안 아니에요? 되니까. 사자머리 만들어가지고. 사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그 저자가 만화를 통해서 미술을 쉽게 네. 초심자들도 네. 쉽게 빠져들 수 있게 구성한 책이고요. 네. 이제 저자가 이제 학부랑 대학원이 이제 미술 관련된 전공을 했는데 이론을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네. 미술이란 대체 뭘까?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는 게 그림을 잘 감상하는 걸까? 잘 보는 걸까? 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죠. 네. 그리고 또 뭐 그림의 해석은 과연 진실일까?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해석가들 있잖아요, 또. 있죠, 많죠. 예, 예. 예. 평론가들. 예. 그리고 미술을 둘러싼 권력 구조의 그림자가 작품에 어떻게 작용할까? 뭐 이런 조금 무거운 주제까지 해서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책에 펼쳐보겠다는 아주 야심찬 기획으로 이제 구성했습니다. 그게 이제 장우진 선생님이 다음 책을 낸다면 좀 심화된 거가 나올 수 있겠어요. 거기서. 이미 다음 책 기획을 인터뷰에 해놨더라고요. 에로티시즘에 대해서 하겠다고 해서요. 오호. 네, 기대가 됩니다. 그거 나오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것들에 도전하는 예. 그런 이제 경향의 저자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책은 굉장히 좀 야한 책을 만들겠다고. 야하겠네요, 그림이. 예, 그렇죠. 예. 또 만화를 곁들여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미술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처음으로 좀 자랑을 뭐 하셔도 돼요. 예. 이제 뭐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랑 뭐 모마 뉴욕 현대 미술관, 예. 구겐하임 미술관, 예. 뭐 루브르 박물관, 뭐 이제 뽕피두 센터라고 또 파리에 있는 예, 거나 예. 그다음에 로댕 미술관. 네, 뭐 영국 뭐 대형 박물관, 뭐 내셔널 갤러리 뭐 이런 좀 많이 다녔습니다. 전 제목만 아는데. 네.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로댕 예. 박물관도 좋았고요. 예. 이제 작고 이제 로댕 조각상들로 예.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루브르 박물관을 가보셨나요 혹시? 못 가봤죠. 진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가겠죠. 거기 예. 모나리자 그 유명한 모나리자도 예, 있고 예. 한데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 예, 작품 예. 앞에 유명한 작품 앞에 다 둘러싸고 아무래도 있는데 그렇겠죠. 예. 이렇게 유리로 예. 감싸져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벽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잘 보이지도 않겠네요. 네, 그래서 막 계속 보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가 모나리자 이렇게 쭉 그 반원형으로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사람들을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 예, 저쪽 예, 이렇게 예. 보는데 모나리자의 눈이 어느 예. 방향에서 보건 자기를 보러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그렇구나 하고 느꼈는데 이제 예. 이 책에도 모나리자 그림이 아주 크게 이 예. 판형이 좀 큰 책인데요. 예. 가득 얼굴이 이제 채워져 있는데 예. 실제로 책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예, 옆으로 근데 보고. 정말 예. 눈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이 책에서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예. 뭐 이 책에서는 눈 얘기는 안 나오는데 예. 왜 모나리자가 이토록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이렇게 아름답다고 칭송받고 아름다울까요? 예. 그 이유가 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린 기법이 네. 이렇게 뿌연 안개 속에서 선을 흩어놓은 기법이래요.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여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예, 제가 예. 찾아봤거든요. 무슨 예. 기법인지. 근데 그게 우리 사실 이 선이라는 게 얼굴 선도 그렇고 선이 딱 이렇게 만화처럼 딱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해서 이렇게 경계를 흐려놓은 흐릿하게,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보는 그 감상자가 스스로 이상적인 선을 찾게 된대요. 아, 흐릿한 선이- 것 중에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찾아낸다는 거죠. 아,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가장 아름답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네, 자기 이상형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렇죠. 만약에 아. 그런 교감을 못하면 예. 이제 뭐 아름답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 다 누구나 대체적으로, 네, 선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의 기법이 있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요. 전 눈도 그럴 것 같아요. 눈도 다 예. 이렇게 경계를 딱 안 해놨기 때문에 네. 어딜 가든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천재들은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그래서 그걸 안개 속의 형상이라고 또 이렇게 제목을 네. 달아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눈은 이제 네. 그 뭐 2장에서 나오는데 캠퍼스의 암호문을 읽어내는데 그거를 눈이라는 게 정말 정확하게 모든 걸 실제를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겨울을 볼 때도 네. 거울에 똑같이 비치잖아요. 근데 실제보다 작게 보인대요. 일반 거울이요? 네. 자기 희한하다. 실제 모습보다 항상 작게 보인대요. 음. 그리고 그 오른손 왼손이 다르게 반대로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착시를 느끼는데 눈이라는 것은 네. 여기 이제 통합의 착시, 반전의 착시, 뭐 공간의 반전에서 회전의 착시, 뭐 깊이의 착시, 뭐 이런 착시 현상에 의해서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용해서 이제 화가들은 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화가가 그걸 아니까. 네. 예, 우리 눈이 이러이러게 본다는 걸 아니까 네. 역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거를. 그래서 미술관에 가면 네. 이렇게 뭐 줄 서서 보기 때문에 쭈르륵 네. 그냥 선 따라 가긴 하지만 원래는 가까이서도 봤다가 멀리서도 봤다가 네. 이게 그림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해요. 아, 그러세요? 예. 바로 앞에서도 보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앞에 서서 앞에서 한번 봐요, 일단.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경 씨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관람객들이 있는 그 뒤에서 네. 보통 여자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크니까 네, 네. 뒤에서도 보이거든요. 네. 뒤에서 다시 한번 쭉 돌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네. 가까이서 볼수록 오히려 그 화가가 그리려고 했던 그림이 잘 안 보이고 붓터치라든지 막 자세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네. 점선면 이런 것만 보이다가 뒤로 가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네. 셋이 어떻게 이걸 표현했는지도 보면서 뒤로도 가서 또 봐야 되는데 이제 보통 미술관에 가면 줄 서서 뭐 심지어는 줄까지 이렇게 밀려 들어가고 막. 네, 예. 그 아예 밧줄 같은 걸 해놓는 매표소처럼.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못 나오게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미술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예를 들면 조각도 만져보면서 그 네. 재질감도 느끼고 해야 되는데 네. 만지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절대 못 만지게 하죠. 네, 네. 그래서 제대로 지금 감상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가 미술을 보는 거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착시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그 화가들이 의식적으로 뭐 패턴, 격자 패턴, 마하 밴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착시 효과를 네. 이용해서 그린 것도 있고요. 원근법 이런 것도 이제 착시 효과인데 네. 그런 걸 이제 이용하고
이제 근데 지금 미술이 점점 발전해 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식이라고 하는 게 제 책에서 되게 재미있는 발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집트 미술 보신 적 있죠? 벽화 이런 거 보면 파라오 이렇게 있고 있잖아요. 예, 평면형으로 돼. 그거랑 어린이 그림이랑 어린애들이 그린 그림이랑 되게 비슷하대요. 비슷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그런 원근이나 깊이나 이런 걸 표현할 줄 모르지 않았을까요? 네, 그것도 있고 예. 정말 이제 대단한 발견인데 예. 눈은 정면을 그리고요. 예. 발은 옆면을 옆면으로, 그리고 옆으로 얼굴도 서서 옆면인데 눈만. 예. 어깨는 또 정면을 그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발은 앞면을 그리기가 불편하고 옆면을 보기에 형태가 더 도식화해서 잘 나타나기 예. 때문에 발은 옆면인데 눈은 또 옆을 그리기가 힘드니까 예. 도식화해서 앞을 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집트 이제 그 그림도 보면 예. 눈은 정면, 몸은 옆면, 어깨는 정면, 뭐 이렇게 발은 옆면 이런데 어린이들도 그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예. 발, 이제 그림까지 책에 나오는데, 예. 발을 앞에서 그린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옆모습을 그렸지. 옆모습을. 네. 재밌는 발견이네요. 그거. 네. 그리고 인간이 또 여러 가지 뭐 도식화해서 보는 게 있는데, 모든 걸 다 얼굴로, 인간의 얼굴로 형상화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주전자에 눈 달아서 뭐 이렇게 인간처럼 본다든지 해골 형상인데 뭐 인간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든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속에 있는 도식을 계속 투사해서 거기에 입혀보는 거죠. 예, 보게 되는 거죠. 그건 그러네요. 저도 그런 성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뭐 그렇겠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화가들이 이제 사조가 있잖아요. 계속 뭐 예전에는 예술 축에도 못 꼈다가 그 이유가 이제 뭐 이제부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플라톤 저희 다 알잖아요.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네, 배웠습니다. 네, 그 동굴의 비유가 현실은 동굴 속에서 이렇게 횃불에 비친 그림자가 현실이고 이데아를 흉내낸 게 현실이다라고 이제 플라톤이 얘기했는데 심지어 회화는 그 현실을 또 모방한 거잖아요. 그렇죠. 모방의 모방이기 때문에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플라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회화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였던 거죠. 계속. 에이, 왜 그랬을까? 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처음에 평면으로 그리다가 이제 뭐 입체로 되는 이제 조각도 있고 건축도 있고 그다음에 공예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약간 그 진짜 예술 인기 있는 예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대하면 회화가라든지 뭐 이렇지 뭐 공예과 이런 거는 좀 아니듯이 미술 안에서도 서로 그 이제 인기와 이런 있어요, 것 때문에 그런 게. 네, 아직까지도 있지만요. 그런 게 아주 서로 경쟁이 있고요. 그래서 건축이 제가 재밌었는데 건축을 하셨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처음으로 좀 그 건축에서 좀 알게 됐거든요. 예를 들면 아치, 여기 이제 아치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 그림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아치, 돔, 트러스. 예를 들면 이제 고딕 양식은 트러스 양식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에펠탑은 주철. 이라는 양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빌딩 같은 경우는 철골 구조가 이제 개발이 돼서 된 거고 철근 콘크리트 철근 라고 콘크리트. 해서 이제 시멘트 제일 많이 철을 쓰는 넣어서 거예요. 여러 가지 좀 부드러운 곡면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튼튼하게 만드는 게 생겼다. 그래서 건축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 회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조각도 있겠지만 이거는 구조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기능적인 면 들어가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보통은. 그리고 아름다움까지 갖춰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건축물과 구조물을 나누는 기준이기도 해요. 건축물을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놨는데 안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제 건축물이에요. 그걸 보통. 네.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없으면 구조물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선생님께서 보신 건축물 중에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건축물이 있으신가요? 제가 본 것 중에요. 저는 부석산 무량수전이 제일 좋았어요. 아, 배흘림 양식이라고 하는. 예. 아. 그냥 가면 이렇게 무릎이 확 풀리는 그런. 그러면 그 기둥이 제가
저는 그냥 사진으로만 본 것 같은데요. 네. 그 기둥을 돌을 깎은 건가요? 나무를 요렇게 깎죠. 나무인가요? 네, 기둥이. 나무로 이제 기초만 이렇게 돌을 놓는데 목구조가 1000년 정도를 가요. 요즘 쓰는 철근 콘크리트는 한 100년밖에 못 가거든요. 목구조는 1000년 정도 갑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내구성이 떨어지는 구조예요. 이 책에서는 되게 강한 구조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네요. 강하긴 하지만 네. 시멘트라는 것 자체가 콘크리트라는 것 자체가 내구성이 한 10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럼 100여 년이 목재는 지나면- 오히려 더 목재는 1000년 가요.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강도를 이제 기준 따라 다른데 네. 이제 뭐 좀 복잡하게 이제 네. 전공으로 얘기를 하면은 섬유 방향의 압축 강도는 콘크리트나 나무나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나무가 단단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이용해서 트러스를 짤 때도 그걸 이용해서 짜는 건데 옛날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는 게 대단한 거죠. 네. 역학적으로 그걸 풀을 수 있었다는 네. 게 그럼 목조 가옥이 튼튼하겠네요. 훨씬 튼튼하고 좋은 거죠. 그렇구나.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잖아요. 오래 가는 건 목조가 더 오래 갑니다. 저는 목조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구나. 저는 목조가 되게 예전 방식이라고 그냥 선입견이 그런 게 예, 있어서. 예, 예. 네. 여건이 되시면 나무집 지으면 좋죠. 따로 보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떤 나무를 쓰는 게 좋을까요? 만약 기능적인 면을 좀 더 살린다면. 국산 나무로는 마땅한 게 없어요. 현재 네. 쓸 수 있는 집을 지을 만한 그런 크기의 나무를 구하기는 힘들고 네. 쓴다 그러면 미국 전나무나 전나무. 예, 미국 전나무나. 예, 큰 거 다글라스 퍼라고 하는 큰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들. 보고 싶네요. 예, 그런 게 전나무도. 들어오고 조금 네. 그거보다 일본 산목이 조금 더 비쌀려나 모르겠어요. 조금 더 비싸겠다. 일본 적산목. 네. 그 레드시다라고 하는 일본 산목으로 지면 좋죠. 국내에도 수입은 많이 수입해서 되는데. 하나요? 짓나요, 요즘? 예,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배워서 자기가 직접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요즘에 pension을 많이 놀러 가잖아요. 네. 펜션은 다 목조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런 걸로 짓는 건가요? 그건 가짜 목재예요. 목조가 아니라 목조 흉내낸 건가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기운이 빠지네요. 예, 이렇게 조금 경량 철골로 지어서 겉에만 나무를 붙인. 그 나무도 잘 보면 나무가 아니고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아요. 가짜 나무. 흉내만 목조. 예, 목조로 제대로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좀 들고, 그러니까 직접 짓는 게 좋대요. 재밌고. 1년 안 배워도 이렇게 자기 오두막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요? 예. 제가 아는 소설가 부부도 양구에 사는데 가서 산 밑에 집을 얻어놓고 네. 자기네가 살 집을 1년 동안 짓는 거예요. 네. 올라가서 흙집을. 가능할까요? 예, 가능해요. 그럼 단층집밖에 못 지을 것 같은데요. 2층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 흙벽돌도 팔고 직접 찍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직접 주말에 네. 거기서 가서 황토벽돌을 계속 찍는 거예요. 찍어놓고 보관해 놨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걸로 이제 짓는 거죠. 벽돌까지 스스로 만들어서요. 네. 도전해 보세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자체가 자기 레크레이션이기도 해요. 네, 그렇구나.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 뵈면 꼭 건축에 대해서 여쭤봐야지 했는데, 해답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과 이제 여러 가지 장르별로 전부 다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아주 뭐라 그럴까, 약간 전위적이라 그럴까? 네. 도발적인 제목인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들은 없었는가? 네. 예, 그 꼭지도 재밌어요. 이제 장르를 나누다 보면서 이제 그 편에 들어있는데,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그림이 있는데, 여자 누드화에다 이렇게 사자 얼굴을 얹어놓은 그림이거든요. 네. 그 게릴라 걸스 쪽에서 이렇게 페미니즘적인 예, 어떤 예.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제목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기 위해 여자는 꼭 벗어야만 하는가. 도발적인 제목을 알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의 네. 거의 80%는 다 남성화가 작품인데
80%는 여성 누드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조화잖아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저자가 글 쓴 걸 좀 읽어드리면 예술인 것과 예술이 아닌 것을 결정하고 장르 간의 위계를 세우는 주체는 누구일까? 그 주체는 바로 서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백인 남성 중심주의다. 슬프게도 여성은 언제나 남성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재현된 것이 사실이다. 여성은 승리, 자유, 평화와 같은 무엇인가의 은유로서만 존재하는 타자, 주변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들은 없었는가라고 하면 원래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기본 누드화를 그린다거나 네. 이런 게 이렇게 학습이 돼야 되는데 네. 여성들이 누드화를 그리게 되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늦게 시작됐고 그런 거죠. 이제 그 학습할 기회도 없었고. 네, 예, 예. 그래서 사실 위대한 여성 미술가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몇 명, 우리가 생각하는 몇 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프리다 칼로, 프리다 내지는 칼로가 있네요. 까미유 글로데, 케테 콜피츠, 여기 예. 이제 나오는데, 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여성 미술가들이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방고라든지 피카소하고는 위상이 틀리잖아요. 틀리죠. 그리고 네. 또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비극적 인생하고도 같이 연결돼서 소비된다고 볼까요? 네, 그런 네. 것도 좀 있어요. 네, 뭔가 네. 이제 그 위대한 여성 미술가가 결국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위상 자체가. 네. 그래서 처음에는 백인 위주의 그 서구의 백인 남성 위주의 어떤 미술이었으면 최근에는 네. 특히 페미니즘부터 비롯해서 차이와 주변, 그러니까 남성 여성에서 더 나아가서 예를 네. 들면 흑인 화가가 많지 않고 또 흑인은 그린 그러네요. 것도 없거든요. 네. 다 백인만 그렸지. 네. 이제 그래서 차이와 주변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미술은. 그래야 될 것도 같네요. 네. 흑인 화가. 그러네요. 정말 네. 떠오르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미국에 지금 화가들은 그 흑인 화가가 많이 있긴 있을 건데. 네. 그래서 그 흑인 화가 중에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뱅크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뱅크시가 아니라 바스키아라고. 바스키아.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피티. 그 벽에 막 낙서처럼 그리잖아요. 예. 네네. 그런 이제 그 미술관에서 뛰쳐나가서 대중문화에 이제 같이 연합해서 뭔가 비판하고 도전 정신과 항거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미술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닌 그 흔히 말하는 주류 백인 화가 같은 그런 흑인 화가들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또 세계관도 다르고 시각도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좀 더 풍부해질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책에 보면 모더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추상, 다다이즘 들어보셨죠? 네. 다다, 그다음에 추상 표현주의, 미니멀리즘, 개념 미술, 팝아트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복제 예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모더니즘이라는 게 이제 문학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있었던 현상이고요. 이전 시대와 구별되는 당대의 어떤 그 현대적인 태도를 그냥 그 얼버무려서 말하는 그런 사조고요. 그게 과학기술과 또 연합이 돼서 이제 형성이 됐는데요. 그거의 가장 정점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잭슨 폴락이라고 이제 미국 이제 그 2차 대전 후에 거의 모더니즘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이렇게 이제 거의 동의어처럼 됐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잭슨 폴락이 있고 잭슨 폴락은 사실 추상인데 액션 페인팅이라 해서 그 영화도 나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막 붓을 뿌리거나 그 깡통에 구멍 난 대로 막 물감 뿌리고 그런 흔적이잖아요. 근데 그거 표현을 우리가 그걸 그냥 놓고 보면 사실 참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인데 이것도 이 잭슨 폴락도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긴 했지만 그 사람을 그런 미국 추상 표현주의 정점에 올려놓은 또 평론가가 있었거든요. 네. 평론가가 이제 나서서 이 사람이 위대하다. 엄청나게 위대하다. 거의 슈퍼스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평론가가 그때 굉장히 모더니즘이 강했나 봐. 이제 한 명이 나오는데 회화는 2차원이어야 된다. 무조건. 또
조각이나 이런 거는 3차원이어야 되고 그 경계가 확실해야 된다라고 평론가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쇠퇴한 거죠. 오히려 예전에는 좀 이렇게 경계가 모여하면서 없어야죠. 있었는데 예. 그걸 너무나 모더니즘 해놨고 말씀드린 대로 사각의 병동 같은 그 미술관에 딱 채워놓고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점점 미술이라기보다는 개념 미술은 거의 텅 빈 미술관을 알아서 뭐 이게 미술이야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줄 세우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네. 그리고 뭐 텅 빈 도화지를 놓고 난 다 그림 그렸어 뭐라든지 내 개념을 이해해봐라든지 미니멀리즘 이제 그런 거에 반기를 들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는 거거든요. 야, 이게 각종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게 사장에 가면은 장르를 넘어서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얘기들도 좀 나오는데 네. 앞에서 그림들을 이렇게 재밌게 보셨으면 네. 끝부분에 와서도 지루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점점 빠져들어서 네, 앞에서 충분히 호기심도 느끼고 이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네, 네. 더 많은 이제 네. 전공 서적까지는 아니지만 깊이 있는 책을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장우진의 종횡무진 미술 오디세이. 여러분들도 한번 올 봄에 그림에 빠져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현경 씨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림에는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단지 화가의 인생이 아니라 주변 일들도 포함되고 당대의 사회상도 스며 있습니다. 평단의 권력 구조와 화랑과의 관계도 거기 포함됩니다. 결국 그림 한 점에 당대의 모든 것이 집약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농축의 결과물 앞에 선 관람객은 얼마만큼 알아내고 갈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단지 감상만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좀 더 알면 좀 더 많은 감흥을 담아갈 수 있으니까요. 공부가 지루하고 그럴 기회도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시간 내서 문화센터에 등록하는 일도 번거롭고 또 성실하게 다닌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봐왔다면 또 모를까 새삼 이제 와서 무슨 그림 공부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책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크고 무겁고 비싼 화집은 아닙니다. 뭐 엄청난 두께 때문에 질려버릴 그런 책도 아닙니다. 더구나 이게 만화 형식이라서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친근감을 느끼고 또 빠져들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림을 함께 봐도 좋겠습니다. 청소년 자녀에게 권장해도 괜찮겠고요. 단지 공부가 아닌 놀이로서의 미술, 일상의 일부로서의 미술이 우리에게 참 절실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하나의 그림으로 남고 싶은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